캐나다 경제가 제자리 걸음입니다. 서비스 부문은 소폭 성장했지만 생산 부문은 축소됐습니다. 오늘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7월에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0%입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0.1% 성장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제조업은 1.5% 감소해 2년 만에 가장 위축됐고 농업과 임업, 운송, 창고업, 소매, 정보 및 전문직, 매니지먼트와 창업 등도 둔화됐습니다. 반대로 광산과 석유, 가스 부분은 6월 산불로 인해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했고 숙박과 식품 서비스 부문,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부문은 7월에 상승했습니다. 오늘 통계청은 8월 실질 GDP 역시 예상치인 0.2%에 못 미치는 0.1% 성장에 그칠 걸로 예상했습니다. 8월엔 무역과 금융, 보험 부문이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자등 전문가는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3분기에도 경기가 제로이거나 거의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연방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효과가 서서히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은이 올해 안엔 추가 금리 인상 없이 현 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전문가는 캐나다가 이미 경기 침체에 빠졌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산업 생산이 석 달 중 2달간 줄었고 주택 착공도 2달 새 감소했으며 실질 소매 판매 역시 하락했고 실질 국내 총소득도 4분기 연속 감소했다며 확실히 불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은의 차기 통화정책회의는 다음 달 25일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선 내 집이라도 함부로 인조잔디를 깔아선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카보로의 한 집주인은 4년 전 건강이 좋지 않은 장모와 가족을 위해 뒷마당에 인조잔디를 깔고 인조 퍼팅존을 만들어 온 가족이 즐겨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인조잔디 때문에 빗물이 자신의 땅으로 넘어온다는 이웃이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집주인은 자갈과 석회암 위에 물 빠지는 인조잔디를 깔아 실제 잔디보다 배수가 더 잘 된다고 강조하며 시 직원에게도 보여줬지만 허사였다고 전했습니다. 시는 적어도 뒷마당의 50%는 천연 조경이어야 하는데 인조잔디는 빗물이나 녹는 배수에 문제가 있고 이산화탄소 제거, 나무나 꽃 등 식물에 적합한 토양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조례에 맞게 시정 조치해야 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예 남성은 인조잔디를 까는 데만 $20,000가 들었는데 제거에도 그만큼이 필요할 거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 어린이집이나 학교는 인조잔디를 까는데 집은 안 된다며 불공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뒷마당 인조잔디에 대한 논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토론토의 80세 남성은 건강 문제로 잔디를 가꿀 수 없어 인조잔디를 깔았다가 제거 명령이 내려지자 시와 법정 투쟁 중입니다. 내 시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다음 달 중순 이틀 동안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이 화이자의 코로나19 개량 백신을 승인했습니다. 모더나와 동일한 XBB 1.5 변종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으며 생후 6개월 이상이 접종 대상입니다. 5세 이상은 한 차례지만 6개월에서 4세는 3회 접종해야 합니다. 개량 백신을 충분히 공급해줄 계획이라는 정부는 이어 노바백스 백신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는 한동안 소강 국면을 보이다 7월 초부터 다시 늘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에 비하면 감염 확산 속도는 더디지만 백신은 여전히 공중보건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신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부터 전국의 일부 병원들이 마스크 의무화를 도입한 가운데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도 마스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병원 등 의료시설의 종사자와 방문객, 자원봉사자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요양원도 방문객은 공동구역 등에서 꼭 써야 하는데 거주민은 필요할 때나 개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BC주는 다음 달 초 65세 이상과 취약계층에게 백신 예약 초대장을 보내고 10일부터 전 주민을 초대할 예정입니다.
한편 온타리오주 정부는 아직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은 발표하지 않았으며 독감 백신은 10월 30일부터 접종해준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목숨을 잃은 17세 소녀가 장기 기증을 통해 7명의 생명을 구해낸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6시 25분경 억스브리지 335 메인스트리트 노스에 있는 주차장에서 픽업 트럭 후면 바퀴 근처를 붙잡고 스케이트보드를 타던 여학생이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트럭에 치였고 지역 병원에서 토론토 외상센터로 이송된 여학생은 사투를 벌이다 이번 주 초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학생이 앞서 지원 면허 취득 당시 장기 기증을 등록하면서 7명의 생명을 구해냈다고 밝히고 이번 사고에 대해 알고 있는 주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제 오후 6시 반은 토론토 동쪽 콕스웰 애비뉴와 이스트우드 로드에서 10살 소년이 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으며 가해 운전자는 입건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지난 화요일 밤 11시 처치와 웨슬리 스트리트 인근 바바라 홀 공원에서 애완견을 총으로 쏴 죽인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 2명이 시비가 붙었는데 현장을 떠났던 가해자가 다시 돌아와선 상대의 3살 난 애완견을 총으로 쏘고 달아났다며 20대 초반의 금발인 백인 남성을 추적하는 한편 목격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주 일요일 밤 10시 온타리오주 노스요 핀치역 근처에서 발생한 23세 조이어스 맥드리라 흉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0대 1명을 2급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름으로 남한 노아, 여한 올리비아가 각각 꼽혔습니다. 연방통계청이 2022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자아이에게 가장 많이 지어준 이름 1위는 노아이고 뒤이어 리암과 윌리엄, 리오, 시어도르, 올리버, 벤저민, 토마스 순입니다. 여자의 이름은 7년 연속 올리비아가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엠마와 샤를롯, 아멜리아, 소피아, 클로이, 미아, 에이바 순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기 있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많지만 지난 30년 동안 이름의 다양성이 31% 증가했으며 같은 이름이 5명 이하인 독특한 이름들도 급증해 지난해 아기 이름의 85%를 차지했습니다. 에어 캐나다 조종사들이 오늘 임금 인상과 근무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온타리오주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에어 캐나다 조종사 5천여 명을 대표하는 항공사 조종사 협회는 높은 조건을 찾아 조종사들이 미국으로 떠나고 있어 더 나은 임금과 근로 조건을 위해 지난 6월부터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며 9년간의 단체 협약이 만료되는 오늘 1터미널에서 피켓을 들지만 비행 일정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에어 캐나다 측이 노조와 공정하고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앞서 3월과 9월 미국의 델타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 아메리칸 항공 조종사들은 4년간 34%에서 40%의 임금 인상이 포함된 단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은 원주민 기숙학교의 어두운 역사를 추념하기 위한 2년 전 연방정부가 지정한 진실과 화해의 날입니다. 이는 연방공휴일로 전국의 연방기관과 은행, 캐나다 포스트 및 연방 규제를 따르는 기업 등은 문을 닫는데 이날이 토요일인 관계로 월요일에 대체 휴일이 적용됩니다. 온타리오주는 공휴일이 아니지만 매니토바와 대서양 대다수 주들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브리티시 콜롬비아주가 법정 공휴일 지정에 참여하면서 원주민 기숙학교의 아픔을 나눌 계획이며 공휴일로 지정한 주에선 오는 월요일 학교를 휴교하고 주정부와 시 관련 기관은 모두 문을 닫으며 기업들도 대체 휴일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월 30일은 또한 2013년부터 원주민 기숙학교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자는 의미로 오렌지색 셔츠를 입고 추모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편 팀홀튼이 9월 30일과 10월 1일 이틀 동안 오렌지 스파클링 도넛을 한정 판매하고 수익금 전액을 원주민 사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최대 명절 한가위 추석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 한국 음식을 나누며 행복하고 넉넉한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